안녕하세요. 김영편입학원에서 화학 강의하고 있는 김홍영입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열 편입 일반화 1년 커리큘럼을 소개할게요. 자,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공부 방향을 잡는 자리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우선 제가 누군지 간단히 소개할게요. 네, 저는 이름은 김홍영이고 2007년도부터 일반화학을 대략 한 15년 정도 강의해 왔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이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편입은 요때 2012년도에 한 3년 정도 연구대 편입을 해왔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피트와 미트 강의를 좀 주로 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피트가 끝나면서 다시 김영 편입에서 의학계열과 연구대 편입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래도 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인정해 준 강의였다. 그래서 강의 평가를 그동안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라는 거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의다라는 것도 강조할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의학계열 편입을 1년 정도 준비하면서 아직 입시가 다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좀 일찍 시험 본 학교의 1차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경희대나 단국대나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계속 있네요. 그래서 요 학생들 어느 정도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 나면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는 연고대 합격한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 친구들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중에는 영상 구성해서 같이 좀 보여드리죠. 자, 어쨌든 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의를 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요. 자, 제가 이제 새롭게 2024학년도 이제 연고대 수업을 시작하는데 연고대 수업은 컴팩트한 화학 강의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컴팩트 케미스트리를 제 슬로건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왜 컴팩트야? 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 화학 시험과 또는 고려대 화학 시험이야. 물론 추가로 더 공부한다면 이화여대와 중앙대까지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강의를 하긴 할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의 목적은 연세대와 고려대 합격하는 거죠. 자, 연세대, 고려대 이 두 학교만 집중해서 보면 문제 유형이 그래도 그렇게 다양하진 않다는 거야. 연세대에서 문제 나오는 게 어떤 형태인지, 고려대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형태만 잘 분석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굳이 쓸데없이 다양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연세대, 고려대 화학과 의학계열 화학을 완전히 구분해서 갈 거야. 의학계열은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해야 돼. 추론 형태 문제도 나오고 시간 연습도 해야 되고 구석구석에 있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유기화학도 해야 되고 일반화학을 벗어나는 것도 많이 봐야 돼. 그거에 비해서 연고대는 추론 형태 문제도 안 나와. 시간이 부족한 시험도 아니야. 국수적인 소재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기화학도 안 나와요. 일반화학에서 언급되는 딱 탄소화물 정도 그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충분하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문제 유형도 전형화돼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 출제되는 범위도 딱 일반화 수준이라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컴팩트하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의학계열은 막 펼쳐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펼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할게요. 그래서 저는 기초이론 수업은 같이 할 거야. 기초이론이야 의학계열이나 연고대나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같이 수업하는데 3월 달부터의 통합이론은 교재도 다르고요. 푸는 문제도 다르고요. 완전 다른 커리로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연세대, 고려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제가 1년 커리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도 소개할게요. 연세대는요. 객관식 문제가 15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주관식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정도 나오고 그리고 주관식 문제는 2-3문제 정도가 딸려 있어요. 소문제가 이 정도가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완벽한 지식 형태 문제야. 여기에 추론 형태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림이나 어떤 표나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완전한 지식 형태 문제인데 그렇죠? 거기에 약간 복잡한 연산이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연산 연습은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일반화 범위에서 출제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기본적인 화학에서부터 맨 뒤에 있는 뭐 고분자나 아니면 유기화학 소재나 그 내용까지 골고루 다 나오니까 그래서 다 연습을 해야 되고 복잡한 유기화학은 언급이 안 돼요. 기본적인 유기화학은 나오는데 그건 다 일반화학에 있는 소재 정도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필요한 유기화학 내용은 제가 다 전달해 드릴게요. 오케이, 기출문제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예, 재작년 2022학년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우선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거. 복잡한 뭐 그림이나 표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간단한 소재로 문제가 나오는데 연산은 좀 필요하다. 델타 H 구하고 델타 S 구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계산하기 좋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연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다. 네, 계산한 결과만 얻어내면 되는 지식 형태 문제다라는 거. 또는 이런 소재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와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2023학년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건 어찌 보면 약간 국소적인 소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일반화하게 다 있는 내용이야. 좀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도 결국에 통합이론 때는 다 전달할 거예요. 어느 교재에서 어떤 테마에서 국소적인 소재가 나오는지는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 내용도 이제 이론 수업하면서 다 전달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는 그때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고 고려대 문제도 좀 볼까요? 고려대는 주관식 문제로만 나와요.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10문제가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문제가 2~3문제 정도가 딸려 있고 근데 이 주관식 문제가 역시 완전한 지식 형태 문제야. 추론 형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뭐 표나 어떤 그래프가 간단히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서술 형태 문제가 있긴 한데 논술 형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 형태 문제라는 거는 주어진 내용에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쓰고 서술하고 이론적인 걸 뭐 쫙 쓰는 그런 건 아니고 다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일반화 범위에서 출제되긴 하는데 해마다 특정 단원에 약간 쏠림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뭐 용액이 좀 많이 나오고 어떤 해에는 연력학이나 평형 쪽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약간 쏠림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 범위를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고 유기화학은 역시 언급이 안 돼요. 물론 탄소화물의 명명법 정도는 나와. 근데 그 명명법을 유기화학이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유기화학은 그 유기화합물에 대한 반응을 자세히 공부하는 건데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탄소화물과 기본적인 출제되는 소재 정도는 제가 다 전달할 거야. 깊은 유기화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반화 교재 맨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그 정도 내용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유기화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탄소화물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문제 하나 소개하는데 이게 2022학년도 문제예요. 글이 좀 길긴 하죠. 네,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밀폐된 용기 안에서 두 용액의 증기압력 차이에 의한 평형을 이루는 과정이야. 그런데 결국에 물어본 건 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에 대한 걸 이해하고 뭔가 쫙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값을 구하는 것 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단순 연산 문제고 연세대에 비해서는 연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딱딱 떨어지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연력학 문제도 연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숫자가 단순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연산해서 구할 수 있으면 된다. 물론 이제 함정은 좀 있어요. A와 B가 1몰씩 반응하면 한 개의 반응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주어진 데이터를 실제 반응한 양에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함정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어렵진 않고요. 대신에 요 1의 최대량을 물어본 거는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해요. 보통 이제 델타 G라고 많이 오해할 수 있는데 델타 A를 구하는 게 좀 더 맞긴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일반화보다 깊은 내용도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다 통합이론 때는 전달을 해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 푸는 거야. 이런 형태 문제를 고득점 맞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라고 하면 저는 1년 커리큘럼을 이렇게 기획했어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자, 우선은 상반기의 이론을 정리해요. 하반기에는 문제풀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이론 수업 듣고 그다음 통합이론을 정리하고 그다음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써머리한 다음에 그렇죠?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요 강의들인데 각 강의에서의 특징만 소개하면 기초이론 수업은 진짜 화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 위한 기본적인 소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요게 더 중요해요. 통합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먼저 전달해요. 그래서 제가 기초이론을 여기선 쉬운 거, 여기선 어려운 거 난이도로 구분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통합이론을 공부할 때 요런 내용은 한번 듣고 다시 확장해서 들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걸 먼저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력학 같은 거야. 연력학은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 거기에 살 붙여서 심화된 내용을 들어야 그래도 조금 와닿거든요. 여러 번 들어봐야 돼. 그래서 기초이론 때 연력학이나 산과 염기나 전기화 조금 고난이도 내용들도 다 전달해요. 그치? 그래서 화학을 처음 한 친구들이 듣기에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통합이론으로 이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기초이론에서 암기할 소재를 쫙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외울 건 빨리 외우자라는 거야. 물론 화학은 이해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긴 해. 하지만 외울 걸 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1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알아서 외워질 거니까 굳이 뭐 먼저 외울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요즘엔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외울 거는 빨리 외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 원소들의 기호나 이름이나 원자 번호 정도는 외워야지. 화합물 몇 가지 이름은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이론 정리하기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쫙 전달해서 알려드릴게요. 외울 거 외우고 요것도요. 화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보통 수학적인 계산이 많아지면서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문과생들도 쫓아올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연습부터 약간 심화된 연습까지 수학 계산 연습을 쭉 시킬게요. 그래서 연력학에서의 어떤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또는 아주 기본적인 미적분 그리고 산과 염기에서의 어떤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서 그 숫자들에 대한 연산이 익숙해져야 돼. 그게 익숙해지면 통합이론 때 그래도 이 숫자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해가 될 거야. 그치? 그거 연습할 거라는 거. 그래서 화학을 전에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도 기초이론부터 수업 듣는 거를 추천해요. 전에 이제 대학교 때 뭐 일반화학 들었다, 뭐 A불 맞았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 기초이론부터 들어야 돼. 대학교 때 일반화학을 들었다는 거는 몇 단원 공부해서 중간고사 보고 몇 단원 공부해서 기말고사 봤다는 거고 이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초이론부터 들으시고 통합이론부터 들어도 괜찮은 친구들은 재도전하는 친구들 혹시 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하는 친구들이나 피트나 미트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던 친구들. 그래서 만약에 피트 시험이면 25문제 중에서 적어도 17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실력이 갖춰졌었다. 근데 편입을 위한 공부를 다시 한다. 그러면 통합이론부터 들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면 기초이론부터 들어와야 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통합이론부터가 어찌 보면 메인 이론 수업이죠. 이게 중요하죠. 기초이론은 이걸 듣기 위한 수업이고 이제 통합이론부터가 핵심 내용이야. 자, 저는 통합이론을 반응 파트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 이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어려운 것부터 좀 집중력 좋을 때 시작해야 이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연력학에서부터 반응 속도까지는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해서 한번 쫙 정리하고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그 수식적인 내용들도 계속 연습을 하고 시험도 계속 보면서 내가 좀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받고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물질 파트가 전달될 거예요. 물질 파트는 그렇게 연계가 많진 않아요. 좀 독립적인 단원들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원자, 여기서 이제 약간 양자역학이 전달되고요. 주기성, 결합, 상태, 용액은 약간 계산이 있고 배이화합물하고 플러스 알파. 여기서의 플러스 알파는 핵화, 그 다음 유기화, 고분자화 그런 소재가 전달될 거예요. 근데 유기화학이 깊은 반응은 안 해요. 왜? 안 나오니까.
기본적인 유기화물의 명명법이나 유기화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전달하는 걸로 컴팩트하게 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의 이론을 쫙 정리하자라는 거야. 근데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도 계속 같이 풀 거예요. 내가 문제 풀면서 이때도 마찬가지. 문제 풀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복습하면서 쫓아오시면 되고, 그리고 7월달, 8월달 요 강의가 완전 새롭게 기획된 강의예요. 자, 이론을 테마별로 써머리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론 정리 내내 했는데 또 하라고? 그쵸, 다시 해야 돼. 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이해한 거야. 이해했다. 근데 여기서는 뭐야? 각인이에요, 각인. 이해한 건 이해한 거고, 이제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뭐다라는 걸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루이스 구조다. 여기서는 다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연습을 한다. 여기서는 어떤 화음을 딱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지라는 게 좀 빠르게 떠오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또는 산과 염계에서의 내용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응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여기서는 이해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쫓아갈 수 있었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는 한 번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거 연습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완전 새롭게 기획된 강의인데 지금부터도 이 강의 교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강의가 하나 소개될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각인을 하는 그런 영역이었다. 이론을 기출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전달될 거예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걸 4개월 동안 이론 정리했으면 이걸 복습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다시 한번 다 써보고, 외울 건 외우고, 단번에 떠올려야 되는 내용들은 떠올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 기출문제 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의인데, 기출 마스터 강의가 역시 문제풀이에서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는 적어도 2번, 3번은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심화된 기출문제는 1+1으로 정의가 될 거야. 한번 풀어봐. 기출문제 본 문제로 풀어봐. 해설 강의 들어. 그러면 그 변형된 문제는 맞춰야겠지. 그치? 처음 풀 때는 조금 틀렸어도 해설 강의 듣고 나면 요건 맞춰야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1+1으로 제공이 될 거고, 그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 이외에 기본적인 문제들도 해설지와 함께 매 주마다 100문제 이상 제공될 거야. 단원별로, 전체 범위로 다양하게 제공될 거니까 이것들도 꼼꼼하게 연습하면서 쫓아오자라는 거야. 이때부터는 공부량은 넘치게 제공할게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 공부하면 내가 고득점이 안 나올 수가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문제풀이를 연습시킬 거니까 쫓아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연습하는 거죠. 네, 그래도 시간 딱 정해서 시험 보고 평가해보고, 이제 평가가 목적인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그 다음 계속 자신감이 생기게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볼게요. 네, 실전 연습하는 것도 막판엔 중요하죠. 그래서 본 시험 보는 주까지 계속 훈련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시험 잘 보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년 커리가 이렇게 구성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상반기까지는 이론을 다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2번, 3번, 여러 번 보세요. 특히 생소한 단어는 한 번 보는 걸로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2번씩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이해 끝나면 이때부터는 문제풀이가 이어진다. 근데 여기서는 이론과 문제를 연결하는 과정이고, 본격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물론 7월 달부터 패스트트랙에서 좀 압축된 강의가 또 전달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고, 또는 다시 한번 하는 좀 재수생의 고득점 받은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해요. 초시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밟아가야 충분히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쭉 구경해 보시고, 요게 제가 기획한 1년의 컬이에요.
좋아요. 네, 저를 믿고 쫓아오시면 일반화학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네, 잡아갈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쫓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케이,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죠. 자, 그러면 실제 기초이론 수업, 본 수업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